제가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또 한 분이 남았습니다. 제가 우리 인권 담당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권에 대해서 인권자마다 박찬호입니다. 예, 우리가 인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법의 규정까지 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사람답게 좀 사람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2019년 인권위 국가인권 통계를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인권위의 어떤 지금 조사에 의하면 연도별로 인권 민원 상담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상담 유형별을 보면 인권 침해가 41.6%, 그다음에 참여율 8.3%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권 침해 정도가 어떠냐, 심각하냐, 유형별을 물었을 때 54% 심각하다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여율 69.2%가 참여를 받고 산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헌법제 10조에서도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제 11조에서는 모든 인류 법앞에 평등하다. 법 뒤에서 평등할 수 있어요. 법앞 평등하다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경기도에서 혹시 인권에 관한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담당하는 거 아십니까? 그날에 하시긴 좀 그럴 때는 한 7개 정도 돼요. 경기도에 5개,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 2개, 인권에 관한 조례들이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죠. 제가 우리 각 31개 시골에 보니까 양평과 양주만 인권에 관련된 규정이 없고 다 2~3개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편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인권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좀 만들어가는 노력이 이러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아까 우리 청년 한미주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셨던가요? 우리 경기도의 어떤 성폭력과 성희롱 예방 교육에 대한 상당히 좀 낮아요. 물론 어떤 특정 점수를 통과했지만 정 13이라고 하는 저조한 그런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시골이 좀 덜써서 그런가요? 예산이 부족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성폭력, 그다음에 성매매, 가정폭력, 사회폭력에 대해서 이게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매년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좀 직원들을 저희가 독려를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좀 다른 시대에 비해서 좀 저조하게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직원 수가 많아서 그런가요? 직원 수도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고요. 금년 제가 금년도에는 어떻게 해서든 좀 100% 가깝게 좀 노력을 하려는데 갑자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또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되면서 프로에 가깝게 하는 건 신의 점수인 거고 제가 90%만 넘어도 신의 점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든 면에서 경기도가 선도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지자체에서. 네, 그런데 이러한 특히가 중시해야 할 성희롱과 성폭력 이런 교육조차도 지금 우리 인권위 예산 교육에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13회장을 주장 결과를 얻다는 것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욱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19년 우리 인권 예산은 1억 2,800 정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2020년은 한 13억 3천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폭 늘었죠. 근데 이제 이런 예산을 가지고 쭉 그 실행 내용을 보니까 인권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아카데미 운영, 차별하는 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 이렇게 큰 금액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폭력에 관한 그런 예방 교육이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정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 편성은 좀 어떻습니까? 내년 예산 편성은 금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조금 늘은 게 아니고 또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네. 항목은 많은데 예산이 너무 적어요. 저희 인권부서에서는 주로 전문가에 대한 어떤 자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쓰여되는 거는 이제 교육사업, 네. 그 사업에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인권 침해적 요소는 이 사후에 뭔가 수정하려고 하면 그런 사회적 손실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러한 것을 예방할 수 있다면 예방적 차원에서 인권 정책을 좀 수립해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런 정책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2차 인권 기본 계획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제 지금 이제 5개년 동안 인권 정책에 대한 것들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인권 기본 계획을 근거로 해서 다양한 또 사업들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경기도에서 인권 감수성에 대한 그런 조사가 이루어진 게 있습니까? 이거 인권 감수성에 대한 그런 조사는 그런 조사가 없다는 것이죠. 따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특사경 단장님 한분 민생의 공정부 조심 한번 나오시죠. 우리 존경하는 민생특사경 단장 임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특사경, 그러니까 민생특사경, 공정특사경에 대한 그런 인권 침해적 또는 강압적 수사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좀 묻겠습니다. 특사경 수사 지침 제9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금 기억은 없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건 관계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인권 담당관이 신고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특사경 수사 지침 제8조 인권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십니까?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컨닝을 해보셨네. 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제8조 인권교육의 실시. 특별사업경찰단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와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수사관에 대한 인권교육을 6개월마다 1회 실시하여야 한다. 분명하게 실시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저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생특사경, 공정특사경 수사관의 인권 침해라는 말씀을 드려오셨는데 이 교육 6개월마다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월 10일 제정하고 8월 28일 날 한 번 실시를 이제 했어요. 한 번 실시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반기 12월 달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하지를 못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약간 교육에 이번 금년도에는 차질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좀 나아가 되면 예. 12월 중에 지금 자체 저희가 교육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이 이제 특사경의 경우는 그 자체로 벌써 인권 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일반 형사 사건과는 다르지만 그래도 이 도민들의 어떤 권익을 침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그 자체로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에 대한 서비스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공정부를 만들고 특사경을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자꾸 이러한 인권적 요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이건 실패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단체가 이런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내용을 가지고 또 불만을 제기하고 이런 건 단체가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일반 아까 약사에서도 그런 불만이 있었고 또 의협에서도 직접 찾아왔고 이 앞에서 시도하고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미 그런 불만들이 계속 누적이 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단체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이걸 우리 특사위에서 분명하게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인식을 하고 반성도 하고 있고요. 이래서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인권 후가 지침이 이제 제정이 됐고 저희는 이제 처음 이걸 이제 활용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부 다고 처음이니까 이제 좀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이 아니라 이제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네, 들어가 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인권 담당관님만 앉아계신 채로 간단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권 담당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러한 신고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신고가 들어온 거는 제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하기만 했지 인권 담당관의 업무이기도 했는데 이게 홍보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특사경이 어떤 잘못된 점에서 제어할 수 있는 기관이 별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한 제한된 역할을 해줄 수 있느냐? 그 인권 담당관이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홍보해 주시고요. 또 활용될 수 있도록 다음번에 또 얼마나 이게 활용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강행대전 분쟁 적용 협의회 운영 서울 의견들과 여기 연목 33페이지에 있어요. 네, 2021년 개최해서 가맹 시골에 대전 이렇게 분쟁 조정 협의회 운영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2019년 이후라고 하니까 우리 공정부 출범한 지가 작년 7월 1일이에요. 그럼 그 이후에 이제 이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약간 넘었는데 네. 이 정도의 회의를 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건 좋아요. 가맹과 대경을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을 좋은데 그 밑에 분쟁 조정 실적을 보는 접수가 164건에 완료가 130건, 진행된 34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제가 업무 보고 때도 단순하게 그러니까 이걸 표현했다 이런 지적이 아니라 우리가 1년을 돌아가고 향후 앞으로의 어떤 분쟁 조정 실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우리 도에서 이러한 가맹 사업자 또 대진 분쟁 조정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참고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좀 표현해 줬으면 좋았겠다라고 이제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그대로 올라왔네요, 보니까. 물론 이제 자료는 있겠죠. 그럼 저희 의원님들이 또 자료를 요청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분쟁 조정 실적이라고 접수 164건 중에는 취하된 경우도 있겠고, 분쟁을 못한 경우도 있겠고, 또 정말로 분쟁 조정을 해서 어떤 재판상 화해와 같은 그러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러한 그거를 이러한 자료는 우리 의원님들 좀 아시게 표현을 좀 정치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어떠한 그 가맹 사업장의 분쟁이나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가맹 사업주와 이 본부간 또는 뭐 대리점 분쟁 이게 분명하게 다른 지금 항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표현을 해놓으면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우리가 분쟁 조정권을 갖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사권이나 고발권을 갖지 못했더라도 네. 우리의 분쟁 조정권 가진 거 하나만으로도 지방 군권의 그러니까 중앙정부의 지방 어떤 이양하는 업무 중에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로. 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어떻게 이런 분쟁 조정권 자체를 쉽게 지방 정부에 주겠습니까? 근데 이게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지방 군권으로 하는 굉장히 큰 획을 긋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조사권, 고발권 과장이 쉽게 공정위에서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쉽지 않는 사안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얻어낸 이 사안을 가지고 정치하게 기록을 하고 어떠한 분쟁이 되었는지 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사실상 여기서 재판상 효력을 갖는
분쟁 조정서를 작성한 것은 많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기록들이라도 좀 표현을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아, 예. 그리고 원님들이 이렇게 보시고 이게 만들어진 지 이제 지금 1년이 됐고 분쟁 조정권을 가진 이후에 경기도에서 정말 공정위와 대등한 경기도 내에서는 공정위와 대등한 그런 업무를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그때 이제 보고는 하셨어요. 굉장히 보고는 하셨는데 저만 알고 있을 게 아니라 원님들은 같이 알게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또 잘해봐야겠고 아, 저도 다음번에는 예, 자세하게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